예, 안녕하세요. 강사 다니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팔품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 팔품사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수능이나 토플이나 토익 어떤 강의를 진행하기 앞서서 팔품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팔품사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게 될 많은 문법 용어들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분사나 관계대명사, 복합관계대명사 이런 문법 용어들을 접했을 때 조금 어렵게 느끼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용어들을 좀 더 쉽게 정리하기 위해서 이 용어들을 자체적이 아닌 팔품사로 끌어가서 이 팔품사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만 확인을 해도 훨씬 더 문법 용어들을 정리하기가 쉽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팔품사를 학습한 이후에 분사가 형용사나 부사 역할을 한다. 이렇게 연결만 해도 훨씬 문법 용어에 대한 이해가 쉬워지고요. 복합관계 대명사도 접속사의 일환으로서 또한 관계대명사도 접속사의 일환으로서 공부를 하신다면 훨씬 더 수월하게 영어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앞으로 강의를 통해서 이 팔품사에 대해서 한번 먼저 정리를 해보고요. 그리고 나서 다양한 문법 용어들을 어떻게 팔품사와 연결해서 학습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정의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물건 품자의 말사자를 써서 이 단어를 물건처럼 8개의 틀로 정리해 둔 것을 우리는 8개의 품사, 8품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영어는 아까 앞서 말했듯이 사전에 나온 단어를 어순에 맞게 배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위치 언어라고 하는데 이 어순을 결정하는 것이 결국 품사입니다. 또한 문법 용어들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활품사를 먼저 정립을 해두셔야 앞으로 문법 용어들을 활품사랑 연결해서 좀 더 수월하게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종류는 크게 세 가지 틀이 있는데요. 첫 번째 틀은 핵심어입니다. 명사, 동사이고요. 이 명사, 동사가 있어야만 기본적인 의미 전달이 가능하고요. 그 의미를 좀 더 구체화시키고 싶다면 수식어인 형용사와 부사가 필요합니다. 자, 핵심어를 기초로 해서 수식어와 그리고 연결을 학습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형용사는 핵심어 중 명사를 꾸며주고 부사는 핵심어인 동사를 꾸며준다. 그리고 물론 부사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하겠지만 형용사나 다른 부사를 꾸며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의미가 완성된 문장에 명사를 추가적으로 집어넣어야 할 경우 우리는 전치사를 써서 명사를 연결해 주고 있고요. 그것이 명사가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문장, 즉 명사, 동사 붙은 문장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명사, 동사 같이 들어갈 경우 얘는 접속사를 써서 연결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문 한번 볼 텐데 그래서 he went back이라고 있어요. 물론 주어랑 동사로 이루어진 문장인데 물론 이 정도만 해도 의미 전달이 됩니다. 하지만 그는 오피스로 런치타임 이전에 돌아갔다. 이렇게 추가적인 명사가 붙을 때는 이 to the office before lunchtime 이렇게 to나 before가 붙어서 좀 더 추가적인 명사의 의미 전달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day 3의 party라고 했을 때 이것만 가지고도 의미 전달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farewell 형용사를 붙이면 어떤 파티인지 구체화가 되고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이 for me 이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죠? 네, me가 들어갈 때는 문장에서 이미 주어, 동사, 그리고 목적어로서 주어와 목적어 자리에 자기 자리인 명사 들어가 있어요. 명사가 들어갈 자리에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명사들은 항상 전치사를 붙여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last night처럼 부사가 붙어서 언제 파티가 열렸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의미 전달이 가능하겠죠. 세 번째 문장은 he had to retire. 그는 은퇴해야만 했는데 지금 붙는 게 his illness. 그의 질병 때문에 은퇴해야 했다라고 했을 때 의미에 맞는 전치사를 사용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이 his illness라는 이 명사가 추가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치사를 써서 연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이번 다음 문장은 because of가 아닌 because를 썼어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왜냐면 여기선 단순 명사였기 때문에 전치사를 붙여서 의미 전달했다면 because는 뒤에 his illness got worse라는 주어 동사의 문장으로 있기 때문에 전치사가 아닌 접속사를 써서 문장에 추가적인 의미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별적으로 조금만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명사는 영어로 noun이라고 합니다. name이란 뜻이죠. 그래서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이다. 그죠? 그리고 이제 핵심적인 의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자, 영어는 상업 문화에 기반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명사와 없는 명사를 구분해서 외워주시면 좋아요. 외울 때. 그래서 반사를 붙여서 외워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냥 book, orange 하지 말고 a book, an orange, a hero, knowledge. knowledge는 이제 셀 수 없기 때문에 반사를 안 붙이죠. 이런 식으로 구분해 둔다면 이 출력할 때, 말할 때나 쓸 때도 자연스럽게 반사가 따라 들어올 수 있어요. 자, 이게 익숙해지면 의미 단위로 외워보는 거 더 좋겠죠. 그래서 our distorted hero specialized knowledge 이런 식으로 자주 쓰는 사전에 보면 이 먼저 나온 단어들은 그만큼 자주 쓰는 의미 단위이기 때문에 이 의미 단위로 외워주시면 좋고요. 물론 최종적인 부분은 문장으로 내 걸로 만들어서 외우는 게 가장 좋긴 하겠죠. 그죠? 순서대로 한번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대명사는 pronoun이라고 하는데 pro는 앞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 나온 명사를 대신 받는다 라는 뜻이요. 예를 들어서 어제 내가 보았던 남자는 the man I saw yesterday 라고 표현을 하는데 굉장히 길죠. 이 단어 우리 한 단어로 바꾸면 어떻게 하죠? he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대명사도 사실상 굉장히 획기적인 하나의 품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동사예요. 그죠? 동사는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설명해 줍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뒤에 구조 결정까지 같이 하게 되는데요. 이 동사의 의미에 따라서 뒤에 무엇이 붙어 나오는지가 보통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 동사에는 시제나 능동과 수동 표현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llowed라는 동사 있을 때 allow는 허락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뒤에 무엇을 허락하다 이렇게 바로 붙일 수도 있지만 누가 무엇 하는 것을 허락하다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allowed라는 이 뒤에 틀, 구조는 이렇게 사람, 투부정사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런 틀은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형식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영어의 문장 틀을 5가지로 나눈다면 5가지 그게 오형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사의 의미에 맞게끔 뒤에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형식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게 이제 학습이 되면 뒤에 이렇게 같이 외워주는 게 좋다는 거죠. 동사는. 그리고 이게 이제 익숙해지면 수동태로도 바꿔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he was allowed to work at home 이런 식으로 바꿔서 문장 틀을 바꿔서 한번 연습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동사의 종류는 우선 외워주시면 좋아요. 이 자동사, 타동사, 아까 말했던 동사 뒷구조를 결정하는 크게 2가지 틀이에요. 이것이 구체화된 게 5형식입니다. 자동사가 1, 2형식으로, 타동사가 3, 4, 5형식으로 바꿔죠. 다음 동작동사, 상태동사가 있는데 왜 이렇게 외워야 되냐면 물론 진행형 표현에서 동작동사는 진행형을 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고 상태동사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배우셨을 텐데 시제적인 측면에서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동사의 의미를 좀 구분하는데 이제 외울 때 이제 동사가 2가지 의미가 있을 때 이 동작과 상태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동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동작 동사, 상태 동사로 구분해서 학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일반 동사, 비동사는 우리가 의문문이나 부정문 만들 때 이 일반 동사를 근간으로 의문문, 부정문 만드는 것과 비동사를 근간으로 해서 만드는 게 다르죠. 그래서 3가지의 동사 종류를 먼저 숙지하신 뒤에 좀 더 구체화된 학습을 이어지는 구문에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형용사는 adjective라고 부르고요. 이동, 던지다 하니까 명사로 이동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2가지 용법이 있는데 이 2가지 용법은 반드시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 형용사에서 그치지 않고요. 우리가 이제 이게 절이라는 개념을 해서 형용사절. 형용사절은 이제 관계사절이라고도 부르는데 그때도 여러분들 계속종용법, 한정종용법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이 두 가지를 응용한 거예요. 이제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리를 해두시는 게 좋고요. 형용사가 명사 앞뒤에서 수식할 때, 즉 우리가 알고 있는 형용사요. 명사를 이제 왜 한정용법이라고 부르냐면 명사의 범위가 구체화됩니다. 한정돼요. 그래서 a life 하면 굉장히 여러 삶이 있을 텐데 happy가 붙어서 happy life 하면 행복한 삶이라고 범위가 축소되죠. 한정되죠. 그래서 우리가 한정용법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서술용법은 말 그대로 우리가 무엇을 서술하시오. 그러니까 동사처럼 이렇게 뭐뭐 하다, 뭐뭐 이다 이렇게 풀리는 형용사의 역할을 우리가 서술용법이라고 합니다. I'm very happy to be here.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I am happy 하면 나는 행복한이다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하죠. 이 동사는 비동사라고 하는데 이 비동사는 대표적으로 형용사를 동사처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비동사 비슷한 역할을 하는 동사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동사와 형용사가 만나면 이 형용사가 이렇게 동사처럼 서술적으로 해석이 된다. 그래서 서술용법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he looks happy라고 하면 어때요? 그는 행복해 보인다. 행복해 보인다. 이렇게 동사처럼 풀리게 되죠. 그걸 우리는 서술용법이라고 합니다. 자, 부사는 adverb라고 부르는데 동사 옆에 붙어 있다. 즉 그만큼 동사 수식의 기능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역할이 확장되어서 형용사나 다른 부사,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역할을 해요. 뭐 빼고? 명사 빼고요. 형용사가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Don't worry, the work is going well 이라고 했을 때 이 well, 부사죠. 그래서 이게 잘 진행되고 있다. 일이 잘 되고 있다. 동사 is going이라는 이 동사 부를 꾸며주고 있고요. I don't feel very well 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well은 여러분들 부사가 아닙니다. 여기서 well은 형용사예요. 그죠? 그리고 아까 그 앞에서 배운 동사 있죠. 비동사랑 become, look 그리고 feel도 그러한 동사예요. 뒤에 형용사를 받아서 하나의 동사처럼 해석이 됩니다. 여기서 well은 건강한, 튼튼한 이런 뜻이 있고요. 그래서 건강하게 느끼지 않는다. 이게 붙어서요. very가 붙었으니까 매우 건강하게 느끼지 않는다. 즉 상태가 좋지 않다라는 말이 되겠죠. This box is too big to carry 라고 했을 때 이 big이라는 형용사를 두 개의 부사가 꾸며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도를 말해주는 이 to 부사죠. 그리고 이 to 부정사도 역시 부사처럼 쓰일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큰데 여러분들 어때요? This box is too big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얼마나 큰데 그 기준을 정하는 게 이 to 부정사 부사의 역할입니다. 옮기기에는 너무 크다라는 거죠. 자, 이런 구체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투부정사 부분에서도 학습하겠지만 오늘은 품사별 위주로 이렇게 부사가 동사를 또는 형용사를 꾸며줄 수 있다까지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선 부사까지 왔어요. 전치사랑 접속사는 부와 절 그리고 이게 확장돼서 명사고 명사절 이렇게 확장되기 때문에 좀 이 편에서 학습을 하도록 하고요. 이제 여기까지 배우셨으면 반은 온 겁니다. 그래서 전치사 접속사 편에서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시고요. 2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